이 사형 언론은 그 자체가 권력기관이에요. 근데 무슨 권력을 추구하냐?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그런 이익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언론의 보도는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상황에서도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원래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아는 거죠.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보도하는지를. 지금도 굉장히 큰 위험 요소라고 보고요.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언론이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났습니다. 요즘 저런 언론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이나 사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왜? 왜 우리를 안 보는 거야? 그 뜻입니다. 우리 보도를 안 보고 왜 극우 유튜브 방송을 보는 거야? 지금 대통령 눈에 띄려면요, 극우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막말을 해야 돼요. 막말을. 그래야지 장관이 돼요. 여러분, 요즘 정부연이나 뭐 공영파, 지상파 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여야 패널 이렇게 나와서 막말만 하잖아요. 어떤 김행씨도 얼마 전까지 막말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앞뒤도 없고 말도 안 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토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토론에 안 나가는 이유가 너무 무서워요. 그런 분들이. 그게 얘기하다가 그건 당신 말이 맞고 가끔 이거 한번 있어야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해요. 왜 하냐? 왜 하냐? 대통령실에서 보라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공천 받고 장관 자리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사형 언론들조차 뿔이 났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면 대통령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모습이 보여야 영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24시간 모든 언론이 정부 욕만 한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24시간 정부 욕만 하는 언론에 포함되어 버렸잖아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한테 심각한 건 아니고요. 대통령한테. 이들이 지금까지 국민 여론을 거의 좌우해 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뚫고 한 3번 정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한 3번 정도 이겼어요. 그때만 대한민국이 조금씩 전진했고요. 조금 전진했다가 다시 한 반 이상 까먹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 요소가 사형 언론이다.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여기를 존중해줘야, 이 카르텔을 존중해줘야 정권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를 내버리고 좀 극우 유튜버 쪽으로 달려갔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제 유튜브 어디 나가가지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물어봤더니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절대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그 나라를 위해서는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책 한 권 소개하면요, 물론 이제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책이 아니고 198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네덜란드의 이제 프란스 드발이라는 그 동물학자가 쓴 책인데, 제목이 침팬지 폴리틱스입니다. 침팬지 폴리틱스. 그게 이제 그 책의 부제가 정치인은 인류 역사보다 오래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네덜란드에 있는 큰 영장류 센터, 침팬지를 수십 마리를 키우는 그 대형 동물원이 생겨서 그 동물원으로 들어가죠. 제인구달 박사는 이제 야생으로 가서 침팬지를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동물원으로 가서 그 침팬지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이고 걔들을 관찰합니다. 모든 걸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량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이제 몇 번 싸웠는지, 몇 분 동안 싸웠는지, 누구와 털거르기를 몇 분 동안 해줬는지, 이거를 매일매일 모든 걸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침팬지 사회의 그 어떤 권력 구조의 변화, 문화, 이런 걸 이제 쓴 책이에요.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되게 흥미롭게 본 거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거든요. 침팬지 사회에. 물론 침팬지는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침팬지 사회에 그런 룰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수컷 침팬지가 이제 두목이 되거든요. 두목이 되면 이제 두목으로 딱 될 때가 언제가 하면, 언제 알 수 있냐면 모든 수컷들, 암컷들이 다 인사를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면 평화롭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랭킹 넘버 2, 넘버 3 원숭이가 갑자기 침팬지가 인사를 안 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선거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우두머리 수컷이 고립되면 정권교체가 일어나요. 랭킹 넘버 2, 넘버 3가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공격을 심하게 하지는 않아요. 물어뜯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때리거나 이런 정도죠.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기존의 우두머리 수컷이 인사를 하잖아요. 딴 놈한테. 그럼 정권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 다 받아줘요. 털 골라주고. 아주 평화적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침팬지 무리가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가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원에서 2번 정권교체가 여러 번 일어나는 장면들을 묘사를 했는데 2번 비극이 일어납니다. 예, 우두머리 수컷이 죽죠. 첫 번째 사건은 온몸이 물어뜯기고 고환을 물어뜯어가지고 이제 치료받다가 죽어요. 그 원숭이가. 밤에 있은 일입니다. 사육사들이 안 보고 있을 때. 두 번째 그 비극이 일어났을 때는 도망치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그 해자가 있었는데, 예, 기존 우두머리 수컷이.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수컷이 우두머리 닿지 못할 때. 되게 재밌는데요. 그걸 읽어보면 우두머리 수컷이 우두머리가 되면 그때부터 다른 침팬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싸움을 말려요. 말릴 때 보면 7, 80%의 확률로 약자 편을 듭니다. 이 침팬지 사회는 서열이 쫙 있기 때문에 항상 거의 대부분 약자 편을 들어요. 자기가 친한 침팬지를 편드는 게 아니고 둘이 싸우는데 약한 쪽을 편든다고. 이걸 보안관 행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이런 행위 양식이 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우두머리가 되기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우두머리가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암컷들도 서열이 있어서 나이 많고 리더십이 있는 암컷이 있습니다. 근데 걔도 개입을 해요. 싸움이 나면. 걔는 거의 자기가 친한 침팬지를 편들면서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암컷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을 공감의 바탕을 둔 개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잘 공감하는 다른 침팬지를 위해서 내가 싸움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민간인이죠, 이거는. 근데 수컷 침팬지 우두머리의 행동 양식은 보안관 행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공무원이에요. 이거를 잘 못하면 쫓겨나요. 이거를 잘 못하면. 그 묘한데 이거를 잘하는 우두머리 수컷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요. 다른 개체들한테. 근데 어떤 이걸 하지 못하는 우두머리는 어떤 두 번째, 세 번째 랭킹에 있던 젊은 수컷이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인사를 안 하기 시작할 때 다른 개체들이 그걸 보면서 슬금슬금 2인자를 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2인자와 3인자가 연합해서 때려눕히는 거예요. 꿀면 평화롭게 또 걔가 서열 2, 3위로 내려가고, 예, 바뀌고 잘 가는데, 꿀지 않으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침팬지 폴리틱스, 그게, 예, 정치는 인류 역사보다 더 오래되었다. 그런 말이 맞는 거예요. 침팬지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침팬지의 조상과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이 갈라진 게 최소한 600만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의 그 우두머리가 보안관 행동을 하는 공통된 행위 양식이 진화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그런 행위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인류 역사는 이제 그전에는 20만 년이라고 그랬고 최근 연구로는 30만 년 혹은 35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영장류 동물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 양식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침팬지 정치고요. 지금 저는 우리 대통령의 회의 양식이 그 민간인 방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감의 바탕을 둔 개입. 내가 잘 알고 내가 친한 사람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을 때 약자를 위해서 약자의 편을 들면서 개입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내가 잘 아는 술 친구를 자리를 주고 유튜브에 나가서 막 이재명 문재인을 욕하고 간첩이라 그러고 막 공산당이라 그러고 막 잡아 넣어야 된다 그러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리를 주고,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 이런 사람은 범죄 혐의가 나와도 절대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공감의 바탕을 둔 개입이거든요. 침팬지 폴리틱스는 스쿼드 루머리의 이러한 개입 양태는 비극으로 종결된다는 사실을 제 주장은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우리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참고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사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모두에게 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정말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절대 해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 탄핵 문제는 우리가 학구적이고 일반론적으로 다루자면 우리 헌법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죠. 이미 2번이나 해봤죠. 한 번은 헌법재판소에서 법 위반이 조금 있긴 한데 무슨 과태료 처분 정도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면허박탈을 하면 그건 지나치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보니까 면허박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라서 2번 차이가 있는 결과지만 2번 해봤습니다. 2번도 했는데 3번도 못할 거 뭐이냐. 뭐 당연히 그거는 그런 거고요. 다만 일반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학술적으로 볼 때. 다만 이제 이게 어떤 경우에 탄핵이 되느냐, 어떤 경우에 탄핵을 국회에서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느냐,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 민주주의가 그래도 건강하다는 게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 반대면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존중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낮았지만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이었는데 국회의원 임기는 석 달밖에 안 남았을 때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지도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대통령 신뢰도보다 더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그 국회의원들 곧 임기 끝나고 물러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별것도 아닌 일로, 대통령이 일부 언행이 법 위반일 수는 있지만 별것도 아닌 일로 말하자면 무슨 약간 차로 위반 정도 한 거 가지고 지금 자동차 압류하고 좀 운전면허 박탈하겠다고 한 거니까 화난 거죠. 그래서 국민 여론 자체가 탄핵 기각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도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제1당을 했죠. 과반수로.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존중한 거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법만능주의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주권 재민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가 달랐냐? 80%의 여론이 탄핵하라였어요. 그러니까 탄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국회 의석수의 구조와 여론에 달려있는 거예요. 국회 의석 구조가 탄핵을 할 수 있는 구조면 거기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그냥 정치적 복수심이 아니라 국민 여론이 이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되면 그게 국회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침팬지 폴리틱스 말씀을 드렸는데, 연합이 깨질 때 정권교체가 일어나거든요. 연합이 깨질 때요. 연합이 깨질 때. 그러니까 우두머리 수컷이 될 때, 우두머리가 되는 과정에서 연합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우두머리를 쫓아내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될 때, 그 연합을 유지를 해야 계속 우두머리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 이 연합이 깨지게 되면,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연합해줬던 세력들이 다른 쪽하고 연합해서 나를 쫓아내거든요. 그게 침팬지 사회의 권력 교체의 이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과거의 연합 동지들을 배신하지 않았나요? 안철수 씨 어디 가서 뭐 하십니까? 유승민 씨 어떻게 했습니까? 천공 물어봤다고? 이준석 당대표 어떻게 했어요? 나경원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시키는 말을 안 들으면 다 쳐냈잖아요. 스스로 연합을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결과가 제가 이제 총선 예측은 잘 안 할 건데요. 지난번에 뭐 180석 얘기했다가 엄청 혼나가지고 이번에는 절대 의석수를 얘기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선거 결과가 매우 나쁘게 나와서 당의 존폐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깨진 연합을 대통령 스스로 깼기 때문에 그 균열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의 당적 이탈 요구가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됩니다. 걷다 대고 너네 공산전체주의고 한패지 이렇게 말하면 자칫 탄핵이 될 수도 있죠. 아니 일반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볼 때 이제 만약 이런 조건에서도 여당이 선거를 이긴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죠. 지금은 멍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견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악한 동시에 무능한 어떤 권력자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데 그것이 제어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저는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아직도 국군이 상승세에 있는 나라인데 이제 고령화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내려갈 텐데 그 시기는 아직 안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민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밥 잘 먹고 있고요. 대통령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거의 최후를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